안녕하세요.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노입니다. 자, 오늘은 덕수고등학교 통합과학 온라인 설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저는 신동영이라고 하고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해양미생물학 각각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로고스학원과 분당 대찬학원에서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고등학교 통합과학 공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좀 답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이 1년 농사가 아니라 3년 농사의 시작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많은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 과학 난이도가 고1, 고2, 고3 이렇게 요 정도의 난이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조금 배웠다가 2학년 때 좀 어려워졌다가 3학년 때 좀 더 어려워져. 근데 그 이게 아니라 실제로는 요 정도의 스텝업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이 쉽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어느 정도 난이도는 있는데 2학년, 3학년 과목과 1학년 과목 사이에는 좀 굉장히 많은 간극 차이가 있습니다. 네. 난이도 변화가 커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2, 3학년 때 내신 따위가 매우 힘들 수 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2학년, 3학년 거를 미리 해야 된다. 내지 뭐 물리화학을 선행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어요. 통합과학 때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두고 그러고 나서 2학년에 넘어가야 어느 정도는 제가 원하는 등급이나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중요한 거예요. 1학년 때 제대로 해둬야지만 이 스텝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학교별 초점으로 넘어가서 자, 덕수고 통합과학 어렵나요? 라는 질문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등학교 통합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1학기 때 물화생지, 2학기 때 물화생지 이런 식으로 각각 4개의 과목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을 때 1학기는 물리가 조금 어렵고 화학이 조금 간단하고 2학기는 화학이 조금 어려워지는 이런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글씨 크기는 난이도예요. 자, 근데 덕수고 같은 경우에는 이 난이도가 어떻게 되냐? 자,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변화합니다. 덕수고는 화학 시험이 좀 까다롭게 나와요. 네. 생물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문제 자체가 막 까다로운 선지나 그런 것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덕수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1학기, 2학기 둘 다 이제 화학이 조금 어렵고 물리는 좀 비슷합니다. 화학보다는 살짝 쉽게 나오는 것 같고 지구과학도 어느 정도 좀 난이도를 갖추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에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각각 난이도가 어떻게 되고 어떤 문항들이 있느냐를 이제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해 뒀는데 요거는 페이지 참고를 해 보시고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물리 같은 경우에는 지연 문항 활용을 좀 많이 합니다. 네. 자작 문항도 좀 많고요. 이제 자작 문항이 많다는 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좀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중요한 건 이제 프린트를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죠. 예, 덕수고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A, B, C, D 과목으로 나눠서 이제 애들한테 프린트를 나눠주고 있는데 당연히 프린트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도 여기 보시면은 뭐 행성 A 뭐 이런 것들 나오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구에서만 이제 물체를 떨어뜨리는데 여기에서는 행성 A로 가서 중력 가속도를 이제 다르게 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조금 까다로운 문항, 애들 입장에서는 좀 신선할 수 있는 문항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라서 제가 난이도를 중상을 붙여놨습니다. 자, 이제 화학이죠. 자, 화학이 조금 재밌는데 1학기 때 화학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거의 암기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덕수 같은 경우에는 심화 문항이랑 지엽 문항을 굉장히 많이 활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엽적인 문항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개수 문항. 네. 개수를 가지고 묻는 거. 예를 들어서 선지를 가나다라 마 준 다음에 옳은 것의 개수는 이런 거 묻는 게 이제 화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애들 입장에서는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생물은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이 쉬워요. 예.
어느 정도는 좀 변질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그냥 기본적인 문항만 물어보는 여기 보시는 문항은 제가 좀 나름대로 어려운 문항이라고 가져왔는데 이제 보시면은 정말로 어렵지 않은 문항이죠. 예. 참, 생물 같은 경우 이제 대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구는 좀 어려워요. 네, 여기 보시는 문항도 사실 뭐 고3 기출문제에 활용한 문항이라고 뭐 적혀 있는데 애들 입장에선 난이도 좀 많이 어려울 수 있고 또 생각보다 애들이 이제 물리화학에서보다 덕수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에서도 이제 개수 문항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오답률이 높아요. 이 친구도 저한테 이제 찍은 거에서 보여줬는데 들려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물화생지에 관련해서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기는 한데 또 여기서 너무 많은 거를 밝혀버리면 안 되니까 자세한 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수강생들 소개를 잠깐 넣어놨는데 통합과학 1등급 컷은 10%죠. 자, 근데 1등급 맞겠다고 공부하면 1등급 안 나와요. 다 맞추겠다고 공부를 해야 가까스로 1등급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통합과학 1학년 과목이 한 요 정도 난이도면 2, 3학년 때 이렇게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1학년 통합과학이 좀 쉽나 보네? 뭐 대충 공부해도 되겠는데? 라고 말씀들을 그리고 또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목이 쉬운 것과 등급 따는 게 쉬운 거랑은 아예 별개예요. 그냥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통합과학 1등급 맞은 애들한테 가가지고 너 이 통합과학 등급 따기 쉬웠니 하면은 절대로 쉬웠다고 얘기 안 할 겁니다. 예.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 시험이 쉬우면 혹은 과목이 쉬우면 쉬운 만큼 그만큼 또 경쟁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하나만 틀려도 굉장히 많이 날아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등급 따기 쉽냐? 그런 과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넘어갈게요. 저희는 1등급을 넘어서 만점을 향해 가야 됩니다. 예, 저희 여러 가지 학교들에 있는 제 수강생들 데려왔는데 뭐 데려왔다기보다는 잠신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구과학을 작년에 가르쳤었는데 2학년 전교 1등 학생이 이제 저한테 1년 동안 풀커리를 들으면서 전교 1등도 지키고 지구과학 전교 1등도 했었고 그리고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영고 학생 데려왔는데 1학기, 2학기 중간 기말 4개 시험에서 통합과학 올백이 2명 정도 나왔었고 이제 2학기 통합과학 올백 5명 중에 3명이 이제 제 학생이었고 전부 다 제 1년 풀커리 수강생이었다라는 자랑처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의 광고인데 작년에 제가 덕수고 그리고 선사고 그리고 한영고 통합과학 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처음 등록 인원 대비 1.5배 그리고 2.5배 2배 인원으로 2학기 종강을 했었다. 특히나 덕수고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었던 애들 단 한 명도 나가지 않고 그대로 이제 제가 1년 컬 풀커리를 데려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2025년도 작년이죠. 자, 그리고 이거는 제 판서를 자랑이라고 가졌는데 자꾸 이게 구성이 제가 말하다 보니까 광고 뭐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다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니까 판서를 좀 많이 신경 쓰는 편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매일 제가 수업할 때 아침에 좀 연구하고 다시 짜고 판서 계속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애들한테는 좀 예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제가 남자 선생님들 중에서는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체 교재 활용해서 애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교재랑 워크북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덕수고 시험 범위에 맞춤해서 직전 N제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교과서 내부는 이제 파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빈칸이 좀 많이 필요하면 여기 물리 파트죠. 빈칸이 좀 많이 필요하면은 빈칸 위주로 그리고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 위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테스트 보고 있습니다. 네, 통합과학 겨울 특강 주간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늘 어렵게 내주고 있어요. 어렵게 내주고 있는 이유는 틀리는 거가 있어야지만 애들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어렵게 내고 있고 네. 그래서 오답도 확실히 철저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어머님들이랑 학생들한테 테스트 점수, 과제 성취도 그리고 진도 들어간 거 내용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직전 보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직전 보강 당연히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 직전 보강 자료인데 요거는 이제 적중 문항으로도 가져오기도 했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통합과학 요리사, 통합과학 지옥이라고 해서 가져왔었는데 요거는 제가 작년에 좀 흑백 요리사에 빠져 있었어가지고 그때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뭐 두부 요리를 하나 내주고 두부를 주고 뭐 이걸 가지고 요리를 뭐 5개, 6개 해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 괜찮다. 문제 하나 딱 내주고 선지를 한 20개까지 내면은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구성해서 애들한테 풀리고 했었더니 또 굉장히 좀 좋아하더라고요. 뭐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힘들어하면서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의 메시지로 애들한테 왔던 거 좀 정리를 해뒀는데 네, 참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네, 제가 또 도와주고 한 것도 있지만 또 스스로 잘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머님들이나 다른 또 친구들한테 온 메시지들 가져왔고요. 요거는 이제 제 리플렛에도 들어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간 테스트 진행하고 있고요. 복습용 동영상 유튜브로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수업에서 이해 못했던 것들 다시 볼 수 있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피드백 질의응답 진행합니다. 학생이 이렇게 보내주면 또 이렇게 길게 대답해주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톡 오른쪽에 빨간색 점 있는 거 그거를 좀 못 참는 성격이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문제 질문 들어오면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클리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웬만해서 이제 따로 클리닉을 잡기보다는 이제 수업 전후 시간을 좀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해요. 이제 뭐 따로 클리닉 잡는 것도 당연히 좋은 덕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클리닉을 많이 잡았었어요. 잘 많아서 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이제 전후의 시간을 좀 활용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애들 입장에서도 그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자, 아무튼 간에 클리닉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PPT인데 내신 점수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여기 제가 생활기록부를 하나 가져왔는데 뭐 경시대회 간 것도 있고 뭐 최우수상 받은 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뭐 들어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학생 생활기록부가 아니라 제 생활기록부예요. 네. 지금으로 한 10몇 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제 생활기록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으로 대학을 들어간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내신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점수를 잘 받는지 다른 누구보다 좀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니 수업 시간에 내 수업 시간에 주는 거는 상관없는데 출제자가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니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수능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거기서 자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수업을 좀 졸지 말고 제대로 들어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쓰면서 손을 좀 움직이면서 들어라 이런 말을 하는데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꿀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제가 좀 많이 전달을 해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PPT입니다. 네, 제 시간표 가져왔는데 덕소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점심 때 진행을 할 겁니다. 방위관에서 진행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시간표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영상 수강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수업을 굉장히 또 학생들이 많이 들으니까 또 시간이 좀 겹치고 이런 경우가 많을 수도 있는데 올 영상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좀 집중을 못하지 않을까요?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도 제가 따로 다 매주 이제 연락하면서 컨택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덕수고 온라인 설명회였고요. 또 따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학원으로 직접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그걸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